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없는 삶을 꿈꾸며 투자 앱의 배당금 숫자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 이 잔혹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변동성에 따라 춤을 추는 고배당의 칼날은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내 통장에 조용히 찍히는 달러 입금 알람 소리. 그것은 평생을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온 우리 평범한 가장들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구원이자 자존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꿈틀대며 배당금이 요동치는 순간이면 제피 투자자들은 진정한 자본주의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상품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토록 완벽하게 훔치고 그들의 본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금치 파일은 화려한 고배당의 가면 뒤에 숨겨진 JP모건의 정교한 설계와 그 차가운 칼날을 완벽하게 길들여 내 자산을 지켜내는 필살 전략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타겟인 제피의 족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20년 5월 팬데믹의 공포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붉은 피로 물든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미지의 공포 속에 주식시장은 단 몇 주 만에 30% 넘게 증발했고 미 연준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며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달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시장이 무서워 은행으로 도망치려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실질금리 0% 시대의 공포가 덮쳤고 주식시장에 남아있자니 매일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안전하게 현금을 받고 싶지만 주식시장의 반등도 조금은 누리고 싶은 그 모순적이고 간절한 대중의 욕망을 월스트리트의 지배자 JP모건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피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종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부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던 제피X라는 액티브 펀드가 그 모태였죠. JP모건의 배당 전설로 불리는 해밀턴 라이너는 이 복잡한 기관용 전략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ETF라는 그릇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피가 출시와 동시에 압도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독특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S&P 500 기업 중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적고 기초 체력이 우수한 우량주들만 골라 담는 고도로 정교한 저변동성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우량주들로 전체 자산의 대부분인 80% 이상을 채웁니다. 즉 100% 커버드 콜을 사용하여 상승장이 와도 구경만 해야 하는 다른 고배당 ETF들과 달리 제피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피가 가진 진짜 방어력이자 저력입니다. 여기에 전문 매니저들이 나머지 최대 20%의 자금으로 ELN이라는 정교한 금융도구를 설계해 주가가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권을 미리 팔아치우는 커버드 콜 원리를 적용합니다. 내 자산의 대부분은 주가 상승을 쫓아가고 일부 자금으로는 연 7%에서 9%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짜내어 투자자의 손에 쥐어주는 이 영리한 하이브리드 전략. 이것이 바로 변동성 장세에서도 제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 영리한 전략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가는 존재합니다. 주식 보유분은 열려있지만 ELN에 할당된 일부 자금의 상승분은 파생상품 시장에 미리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JP모건 신사가 찾아와 매달 100만 원씩 확정 월세를 주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내년에 집값이 2억 원으로 폭등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2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잔혹한 계약 때문에 실제로 자본주의가 다시 전력 질주하며 폭등할 때 여러분은 상승의 과실을 일부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강력한 불장에서는 제피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 자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꽂힌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건 투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제피라는 도구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녀석은 다른 커버드콜 상품들과 달리 자산의 대부분을 우량주 현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어 그나마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징을 활용해 녀석을 단순한 보유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의도된 구간에서만 사용하는 전략적 도구로 정의했습니다. 그 계산의 핵심은 바로 국가가 정해놓은 연간 배당 소득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의 문턱을 전략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될 때까지 무작정 제피만 사모으는 전략.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달콤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연배당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억 단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몇백 또는 몇천만 원의 시드로 자산을 불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장의 현금 흐름에 취해 제피에만 모든 시드를 묶어두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성장의 골든타임을 아쉽게 놓쳐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드머니가 적을 때는 단순한 현금 흐름보다는 자산의 크기 자체를 불리는 성장과 복리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 지수의 폭발력 혹은 시간이 갈수록 배당금 자체가 매년 성장하는 배당 성장의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할 시기니까요. 제피는 이 긴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도록 현금을 공급해주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산이 커져서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즉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대한 그물이 당신의 계좌를 덮치게 됩니다. 내 아까운 배당금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치솟을 수 있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내는 가장 잔혹한 청구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가차없이 갉아먹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가라면 처음부터 계좌의 본진인 대부분을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원자재, 또한 우량한 배당 성장주로 단단하게 채워야 합니다. 배당 소득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주가 자체의 우상향을 온전히 누려 세금의 그물을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자금만 제피라는 날카로운 특수무기에 배분하여 세금의 벽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금 흐름의 단맛만 챙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배합입니다. 결국 제피는 여러분의 소중한 본진이 아니라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잠시 고용하는 용병일 뿐입니다. 용병에게 내 성의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성주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 자본이 파놓은 함정과 국가가 설계한 세금의 금을 위해서 오직 나의 실익만을 쪽쪽 빨아먹는 상위 1% 전략가의 청사진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자산을 키워야 하는 시기라면 제피가 거친 변동성과 싸워 안겨준 그 소중한 배당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단순히 소비해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현금을 단 한 푼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모아서 진짜 방패인 시장지수 ETF나 원자재 또는 미래의 성장이 확실한 우량주를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사냥의 총알로 써야만 합니다. 맹목적으로 남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만든 무기의 진짜 용도를 꿰뚫어보고 나만의 전략으로 조합해내는 자만이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무기 배분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 계좌의 생존과 파멸을 완벽하게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냉혹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의 이면을 기록하다. 시금치 파일이었습니다.